안녕하세요. 세상의 기론입니다. 이제 좀 투자 얘기 좀 줄이고 이제 다른 컨텐츠도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요즘 시장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뭐 요청도 많으시고 투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큰 흐름 중 하나인 뭐 이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와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국에서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이제 금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는 원래 몇 년 전부터 금지였었고 이번에는 이제 채굴까지도 금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워낙 가상자산 시장에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많은 자금이 몰린 상태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뭔가 자금이 갑자기 쫙 빠지게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의 중국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정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채굴은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이 다 중국인들이 소유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지리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국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중국에 댐도 많고 수력 발전 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경제부양책으로 그런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석탄 화력 발전 체계도 굉장히 많이 갖춰놓은 상태라서 이제 남는 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싸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하기에는 이제 최적의 장소인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의 쓰촨성은 이제 수력 발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시즌에는 이제 세계에서 전기가 가장 싼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좀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북아메리카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들이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규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비용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탈중국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탈중국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제 크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가 요즘에 본격적으로 그런 변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누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 2060년이죠.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그 발전소들한테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고객으로 받지 말고 이제 이미 돼 있는 이제 계약은 뭐 갱신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내려왔는데 좀 지나서 이제 올 4월 초에는 이제 채굴이 가장 활발한 네이멍구에 있는 채굴자들을 폐쇄한다는 이달 말까지 그달 말까지 폐쇄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강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싼 전기를 구할 수 없다면은 채굴자들은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규제 때문에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규제가 없었어도 제가 보기에는 탈중국 트렌드는 좀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싼 전기는 금융위기에 이제 대응해서 인프라 투자, 발전 인프라 투자로 인한 전기의 초과 공급 때문이었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채굴자들한테 이 싸게 남는 그런 잉여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낮아지고 그럼 이제 점점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중국에서 채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채굴이라는 작업 특성상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비트코인은 전기를 많이 씁니다. 이제 1년에 거의 140TWh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한 30% 정도라고도 해요.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 증명을 사용하잖아요. 채굴 증명이 증명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이제 닉 사보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unforgeable costliness 그러니까 위조할 수 없는 생산 비용, 위조할 수 없는 높은 생산 비용 이제 때문인데 돈이라는 게 누군가의 이제 노동력을 저장하는 개념이라면은 비트코인은 그런 소모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10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훨씬 이제 네트워크도 작고 그만큼 전력 사용량도 적었지만 그만큼 네트워크의 힘도 좀 약했어요. 그 당시에 누군가가 지금 정도의 규모의 이제 대규모 채굴장을 갖고 있었다면은 운영하고 있었다면은 그 사람 혼자 거의 모든 비트코인 채굴을 독점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기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만큼 네트워크의 안정성도 커지고 이제 네트워크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전기를 소비해서는 네트워크에 혼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뭐 기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전기 사용량이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는 거다. 구조상 실패다. 아무 의미 없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거를 비경제적으로 만드는 것만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돼주는 셈이에요. 그만큼 채굴 증명 방식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갑자기 가격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이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도 이제 증명 방식에 대한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현재 이제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분 증명, Proof of Stake로 이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는데, 이제 지분 증명은 아시다시피 뭐 특성상 채굴 장비를 엄청나게 막 이제 많이 둘 필요가 없는데 전력 사용량도 훨씬 적고, 그러면 이제 그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자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직 채굴 증명을 고수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굉장히 정착하기 좋은 환경이니까 글로 이제 많이 몰리는 거죠. 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실패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해지, 굉장히 실험적인 굉장히 큰 규모의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 증가가 뭔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상승에 좀 이유가 됐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지분 증명에 대한 이제 이더리움의 실험도 어떻게 잘 진행될지 좀 기대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채굴 증명 방식이 뭐 굉장한 낭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담보를 해주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세상학개론 채널은 지금 광고를 안 붙이고 있어요. 이제 광고를 안 붙이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구글의 정책 변화로 이제 모든 컨텐츠에 뭐 채널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광고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 원래 수익 창출이 불가능했던 뭐 1000명 이하의 그런 소규모 채널들까지 모조리 다 광고를 붙인다고 하니까 다음 달부터는 아마 영상을 보실 때 광고가 표시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요즘 좀 폭락 중에서 좀 규모가 센 폭락이 왔다 보니까 좀 멘탈이 좀 많이 무너지고 기분이 다운되어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번 폭락이 그냥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는 죽지 않고 저는 이 일도 결국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이라는 게 좀 아무래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버텨오셨잖아요. 뭐 올해도 벌써 한 5번째 폭락인 것 같고, 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격보다는 이제 내가 왜 근본적으로 왜 여기 투자했는지, 내가 보고 있는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버티다 보면은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